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일자 143번째 마켓 코멘트 앤 트레이딩 팁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CL, ES, NQ, 비트코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CL 보시겠게요. CL 차트고요.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은 휴장이었죠. 그리고 반일까지,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12시 그때쯤까지 장이 벌어지고 5시까지 5시간 동안 휴장했다가 다시 월요일 6시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화요일 저 오후 4시까지 오후 5시죠. 오후 5시까지 그 장이 펼쳐지는데 그걸 전체를 다 화요일장으로 합니다. 뭐 ES랑도 다 마찬가지죠. ES랑 인큐도. 그래서 이게 지금 화요일 봉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봉을 보시면 일요일 밤에 시작을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그 이전에 지난주에 제가 바꾸었던 이 프라이스 채널이 아닌 그 전에 있었던 프라이스 채널 그거에 딱 걸쳐서 저항을 받았고 내려와서 장이 끝났었는데 보시면 거기서 다시 장이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지지를 받아서 다시 쭉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치고 올라갈 때 이 프라이스 채널이 일단은 깨졌었죠. 깨졌지만 일단 걸쳐 있었고 그리고 나서 화요일에는 더 위에 심지어 파란색 이 레인지 제가 말씀드렸던 파란색 레인지 위쪽에서 장이 시작돼서 80.5 이 저항선까지 올라가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지만 이 다운 프라이스 채널이 깨져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새로 그린 다운 프라이스 채널이 그 쓸모가 없어졌나 싶었는데 보시다시피 목요일 날 다시 79.29 여기에서 시작해서 저항받고 새로운 저항선으로 된 거죠. 여기서 이렇게 쭉 받고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선 비슷하게 됐다가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이 밑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저항받고 그래서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뀌면서 쭉 빠져 들어와서 다시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나 싶었지만 바로 저항을 받고 내려와서 어디죠? 76.79 여기 76.70으로 새로 만들었었죠. 그래서 뭐 이거는 이 두 개는 뭐 계속 놔둬도 상관없겠습니다만 뭐 9틱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일단은 얘를 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숨기는 게 되죠? 하이드. 예, 그래서 얘로 일단은 이 파란색 두 개의 레인지 두 개의 파란색 레벨로 레인지를 형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지지 받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이중으로 지지를 받아서 다시 올라가면서 장이 마감된 상황이죠. 물론 저 가격이 세틀먼트 가격이 지금 여기서 77.18로 나오는데 끝날 때의 가격이 여기에 지금 보면은 77.18이 아니죠? 세틀먼트 가격이죠. 그래서 세틀먼트 가격으로 그 종가가 만들어지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또 다른 데서 다시 하던지 아니면 전에 그 강의할 때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세틀먼트에 대해서는 다음에 언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여기 세팅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use settlement as close on daily interval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그게 뭔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세팅에 심볼 가시면은 use settlement as close daily interval 이거 뭐 근데 웬만한 모든 차트들이 선물 차트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세틀먼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이제 시간 되면 세틀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이 파란색 레인지도 중요하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이 75.06이랑 80.05까지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레인지에 정확히 찍히고 다시 내려왔죠. 그래서 이 빨간색 75.06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아직은 아니지만 일단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 다운 프라이스 채널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프라이스 채널 안쪽에서 더 밀려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밑에 76.32 라인도 약하게나마 있지만 그보다는 이 다운 트렌드 라인, 그래서 이게 지지선으로 사용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지지선 그대로 아직 유효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이 크로스 라인 되는 이 지점, 75.36이죠. 그리고 75.06까지도 내려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졌고, 다시 이 파란색 레인지가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서 여기서 좀 지지를 받게 된다면 다시 이 안쪽으로 들어오지만, 79.96, 80.5 이 사이 안쪽, 여기서 이것과 이것, 80.5와 76.70 또는 80.5와 75.06까지 좀 더 넓게 보이는 이 레인지가 조금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지오폴리티컬 이슈로는 일단은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새로 하마스에게 휴전 협정에 대한 안을 제안을 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몇 시간 전에 발표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말 동안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신 다음에 월요일에 트레이딩 시작하면은 갭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갭 하락할 여지도 있죠. 그래서 그 뉴스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월 2일 날 일요일에 오페크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관련해서 또 월요일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갭 상승을 해가지고 $80도 넘는 상황에서 장이 형성될 수도 있고, 감산을 더 많이 한다던가, 이런 얘기가 새로 서프라이즈로 나오면, 그게 아니라 오페크 내에서도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감산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나오게 되면 더 빠져서 내려가서 이 밑에쯤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뉴스들의 주말 사이에 있을 뉴스들에 좀 더 집중을 하셔서 월요일 오프닝에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L은 새로 그린 어떤 레벨이나 트렌드 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이 레인지, 뭐라고 해야 되죠? 레벨과 트렌드 라인과 이런 선들 그대로 다음 주로 가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난주보다 더 빠져서 내려왔지만 레인지 안쪽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CL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ES 볼게요. 자, ES는 역시 월요일장 없었죠. 화요일장부터인데, 화요일장에 533.50 이 강한 전고점 레벨을 뚫지 못하고 결국은 살짝 튕겨 올라갔습니다. 도지 만들고 바로 빠져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내려왔고, 장 중에는 사실 금요일까지도 빠졌습니다. 여기에 15분봉 살짝 보여드리면, 여기서 했다가 장 시작하고 나서 9시 반에 장 시작하고 나서 계속 빠져서 익스체인지 시간 12시까지는 계속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특별한 다른 매크로 없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옵션 만기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청산 물량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일 확률이 높은데 정확한 걸 모르겠습니다. 이때 어떤 특별한 매크로가 없었고, 이게 천천히 치고 올라가다가
어, 4시에 장이 끝나죠. 그래서 장 끝내기 30분 전부터 갑자기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장 마감 때 거의 피크를 치고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선물이 피크를 치고 올라갔다가 그때 다시 정리가 되다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장이 마감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1분봉 보시면 꾸준히 이렇게 그래듀얼리 조금씩 하면서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하면서 계속 내려오면서 언제부터 9시 반 장 시작하면서부터 살짝 튕겨져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나서 다시 12시를 기점으로 거의 12시 23분이죠. 12시 23분 기점으로 다시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2시쯤, 3시쯤, 1시 반부터 2시 반, 2시 50분 정도까지 비슷한 레벨을 긋다가 장 막판에 3시 지나고 나서 조금 그 오름 상승폭을 올리나 보다 했더니 3시 40분부터 20분 남겨놓고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분 남겨놓고 미친 듯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하면서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그려드렸던 이 프라이스 채널에 화요일이죠. 화요일에는 안에 들어있고 수요일에 여기서 지지받았죠. 이게 지금 이걸로만 만들어진,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기 이렇게 될 거라고만 얘기했었던, 여기까지 오지 않았었던 겁니다. 이거 맞춰서 그린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맞고 떨어져서 지지받고 올라갔다가 갭 하락하고 나서는 이게 거의 저항선으로 쓰였죠. 그리고 나서 내려갈 때 57.25 라인에 걸쳐 있었고, 그래서 더 내려가지 못하고 다시 튕겨져 올라오는 정도. 그리고 나서 시작은 5257.25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프닝에. 그리고 나서 계속 빠져들었다가 다시 원래 오프닝 정도까지 상승하나 보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나 보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겠지라고 했지만 여기 가격 보시면 5257.25인데 1분봉 보시면 5257.25 여기에 언제부터 40분부터 이걸 뚫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냥 밀고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뭐 저항선으로 사용이 되려면 뭔가 공방이 있고 사겠다는 사람, 팔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밀고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선물 가지고 작전을 하지는 않겠지만 마치 그냥 작정을 한 것처럼 밀고 올라갔습니다. 물론 그 선물만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다른 주식들 가격도 그렇게 올랐죠. 그래서 장 전체적으로 5월 말에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금들을 일단 다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 무슨 어떤 그 내규 이런 거에 걸려 있는 것처럼 모든 장이 갑자기 훅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확인한 어떤 특별한 이유는 당장은 없어 보이고,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마켓 자체도 플레이어들도 일단은 따라서 올라타서 올라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인지는 나중에 밝혀질 수 있겠지만, 약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올랐다는 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을 쉽게 돌파하지는 못했다. 못하고 여기 이게 세틀먼트 가격이라고 그랬죠. 오르기는 여기까지, 장 끝날 때는 여기까지 올랐지만 일단 세틀먼트 가격이 여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찍혔는데 사실은 여기까지 다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시작해서 다시 533.50을 공격을 할 가능성도 다음 주 월요일에 있고, 그게 아니고 이 금요일의 오름세가 어떤 펀더멘탈에 기반한 게 아니라면은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다시 5257.25 라인을 공격을 하고 더 빠져서 내려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거는 50대 50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금요일날 오른 게 너무 뜬금없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어떤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심지어 브로드컴이나 내일 그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장중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지금 익스텐디드 마켓에서는 조금 양상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뭐 그래봤자 0.19%, 0.24%이 정도예요. 엔비디아나 AVGO 보면.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이유 때문에 금요일에 올랐는지는 좀 나중에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장이 끝난 지 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알게 되면 뭐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뭐 이런 데에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ES는 반반 확률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하지만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가서 533.50을 공격할 것이고 그게 넘어선다면 뭐 그 역사상 고점까지 닿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조금 쉽지 않아 보이고요. 내려오게 된다면 만약에 금요일에 이 올라가는 게 어떤 큰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라고 해서 다시 빠져서 내려오게 된다면 5257.25를 쉽게 깰 수 있고 그걸 깨게 된다면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정도가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5270.50까지 빠져서 내려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 프라이스 채널 아래쪽에 있는 이 하얀색 부분이 다음 주에 장이 형성될 그 영역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ES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NQ 볼게요. NQ도 뭐 당연하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스케일 오토 이걸 해야 되죠? 이거 당연하겠지만 ES랑 굉장히 비슷하죠. 하지만 전고점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일단 이 위쪽에서 형성이 돼서 화요일에 살짝 양봉을 만들긴 했지만 ES와 마찬가지로 수요일, 목요일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는 그 프라이스 채널을 패러렐 채널을 여기에 정확히 지지를 받았었죠. ES는. 하지만 NQ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ES가 장을 주도하고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저항을 받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저항을 받았었던 ES가 그리고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여기서는 지지를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 받을 때는 NQ가 좀 더 장을 리드를 했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지금 금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여기 찍고 여기를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올려놨을 때 오픈이 18590.759 클로즈가 18591.00입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세틀먼트 가격이긴 한데 한 틱밖에 차이가 안 나죠. 0.25가 한 틱이니까 한 틱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의 십자가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뭐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ES처럼 장 시작하고 나서 물론 떨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빠져서 내려오고 여기에 있는 지지선에서 한번 기다려서 한번 반발했다가 뚫려서 내려오는 상황이고 이렇게 지지선이랑 이런 레벨이 있으면 한번 부딪혀서 이렇게 공방을 하다가 뚫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서는 그냥 무사 통과하고 뭐 큰 저항 없이 바로 밀고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1분봉입니다. 심지어 5분봉도 아니고 5분봉은 더하죠. 그냥 밀고 올라갔죠. 그런 것처럼 NQ도 ES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 저점이 강도가 조금 더 세서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올라간 그런 상황이라서 아직
근처에도 이 패러렐 채널 하한선 근처도 못 갔고 여기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고 이 레벨에서도 이중으로 저항을 받은 상황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ES가 NQ보다 좀 더 그 반등세가 더 세고 NQ는 상대적으로 반등세가 약하고 ES가 만약에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그 횡보를 한다면 NQ는 상대적으로 더 아래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레벨 별거 아니었죠. 한번 뭐 저항받긴 했지만 별거 아니고 뚫리고 올라갈 때도 뚫리고 내려올 때도 뚫렸죠. 그래서 이거는 강한 그걸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좀 작용을 했지만 강한 걸로 지금 현재로서는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가게 된다면 18691.25 라인 이거 뚫는 것도 그렇게 만만해 보이지 않고 여기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고 더 올라간다고 하면 이 연결선상으로 되어 있는 게 이 그 프라이스 채널의 하한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기에는 계속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따라 올라가는 것만 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19,000 라인을 뚫고 그 신고점, 그 역사상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좀 버거워 보이고 뭐 매크로가 있지만 매크로가 월요일이었나요? 월화인가? 월요일에 그 매니팩처링이 있고 수요일에 논 매니팩처링 PMI가 있죠. 그래서 월수에 PMI가 있고 금요일에 논팜이 있는데 금요일 논팜은 좀 볼 필요가 좀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CPI 발표하고 함께 인터레스트 레이트 디시전이 있죠. 그래서 그 두 개가 CPI는 영향을 주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 논팜이 좀 더 영향을 크게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팜에서 그 노동시장의 그 강도가 얼마나 센지 안 센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레이트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레이트가 어떻게 되건 간에 논팜이 잘 나오게 되면 잘 나오면 잘 나오는 대로 시장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안 나오게 되면 너무 안 나오는 대로 또 시장이 뭐 환호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뭐 그거는 금요일에 한정되겠죠. 그 다음에 또 레이트 있고 CPI 있고 그러면 또 다시 도루묵되는. 그래서 그 펀더멘탈적으로는 좀 그 불안정한 그런 한 주가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상으로는 이 밑에 쪽이지만 아까 ES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다음 주에 뭐 좀 그 예측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레인지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그리고 18691.25 그리고 올라가는 요 트렌드 라인 이 안쪽에서 요렇게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밑으로 쭉쭉 치고 내려오기에도 힘겨워 보이고 올라가는 것도 힘겨워 보이는 그런 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NQ는 이 정도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볼까요? 비트코인 좀 많이 조용하죠. 지난주에 여기까지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어차피 쉬는 날도 계속 연결이 되니까 주말 지나서 잠깐 치고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서 내려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큰 움직임이 없죠. 그리고 이 가운데 68, 958 라인 이걸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렇게 나란히 있다가 살짝 밑으로 시프트해서 고점이 이렇게 되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무슨 레인지 선을 긋는 것도 사실 상당히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지난주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삼각형이 만나는 데까지는 크게 어떻게 작용할 매크로가 없어 보이죠. 밑에서 올라오는 선도 없고
데일리 볼라틸리티 자체가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말고 그 전 월요일에 뭐 ETF 관련 이슈가 있어서 조금 뿅 하고 치고 올라오는 거 말고는 뭐 딱히 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뭐 특별한 움직임이 그렇게 없어 보이고, 움직임이 좀 있다고 해도 요 삼각형 안쪽에서 요렇게 장이 형성될 확률이 좀 높다 정도로밖에 말씀을 드릴 게 없습니다. 뭐 특별한 게 없어 보이죠, 여러분이 보셔도. 그래서 그런 부분, 뭐 좀 비트코인은 좀 계속 이 레인지 좀 넓게 보면 이 핑크색하고 이 핑크색 이 레인지 안쪽에서 당분간 움직일 것 같고, 좁게는 이 올라가는 트렌드, 내려오는 트렌드 요 사이 이쯤에서 다음 주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짧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에 뭐 특별히 큰 움직임들이 없었죠. 뭐 CL 같은 경우에도 지오폴리티컬 이슈들이 되게 크게 있을 것 같았지만 흐지부지 되는 느낌이었고, 왜냐면 지난주 주말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하고 그러면서 훅 치고 올라갔는데, 의외로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다고 긴장을 했었는데, 냉정을 되찾고,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 다음에 수목금은 빠져서 내려오는 모양새를 보였는데, 뭐 금요일에는 그래도 좀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살짝 밸런스를 맞추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레인지를 벗어날 만큼의 큰 그게 없고, 아무래도 주말 오페크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차트 중에는 설명 안 드렸지만, 제한적이나마 러시아 본토 공격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마저도 지금 다시 혼돈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그런 쪽에 이슈가 있고, 거기에 또 그 흑해에서 나오는 러시아 그러니까 정제유들도 이게 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전황이 달라지면.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특별한 지원을 할 수가 없어서 러시아 본토 공격마저도 제한적이나마 허락을 한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유럽 전체로 확전을 시키겠다고 러시아가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독일이랑 프랑스는 찬성을 하는 입장을 보여줬죠. 그 얘기는 뭐 러시아 측에서 확전 협박을 해도 감수하겠다라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또 아직도 유럽에서 러시아 쪽 에너지를 뭐 가스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또 불똥이 튀게 되면 아무래도 내추럴 가스 관련된 쪽에 영향을 주고, 그게 다시 유가를 부추기는 그런 연쇄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우크라이나 전쟁 쪽도 뉴스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CL은. 그리고 레이트 시전 있기 전에 ES, NQ 뭐 일단은 PMI 있고 논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크로들도 조금 보시면서 크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각 개별 종목들의 실적 이런 것도 특별히 없는 것 같고요. 엔비디아 말고 다른, 뭐 내일 스톡 차트 어나리시스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엔비디아 말고는 LLM 관련돼 있는 주식들이 이제 조금씩 거품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심지어 엔비디아도 이제 거품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 개인적으로 사라 팔아라라고는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아직은 거품인 건 맞는데 그 거품이 더 커질 확률이 좀 더 높은 게 아닌가. 그래서 엔비디아를 지금 당장 파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조금 더 거품이 커질 때까지 버티시다가 정말 버블이 터질 때 캐치를 잘 하셔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직은 엔비디아가 거품이 터질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엔비디아 거품 가격이라고 펀더멘탈에 기반한 거 아니라고. 하지만 계속 가격이 오르는 거는 펀더멘탈보다는 플레이어들의 기대치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치를 감안하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 정도. 그래서 대신 나올 때 잘 나오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내일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동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